안녕하세요. 다재다능의 백원장입니다. 요즘에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닥터 차정숙이라고. 의학 드라마가 되게 많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의학 드라마라기보다는 약간 성장 드라마에 가깝지 않나.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냥 성장 드라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리뷰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같이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보면은 버스에서 탈라진 환자를 줍는 장면이 있던데 네. 실제로 원장님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경험이 뭐 있다고 해야 되나?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버스에서 이런 적은 전혀 없고 비행기에서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사실 이게 저는 뜬금없이 KTX에서 누가 찾은 적은 있어요. 제가 뭐 내릴 때가 다 돼가지고 뭐 제가 뭐 어떻게 하지는 못했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런 것만 해도 이제 한 1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 선의를 위해서 한 행동은 처벌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의를 위해서 행동을 해도 과실이 있으면 처벌을 하거든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설사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봤는데 내가 처치가 불확실했다.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의원에서 환자가 심폐정지가 온 사건이 있었어요. 한의원에서 봉침, 이른바 봉독 주사를 맞은 30대 여교사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위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뛰어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가서 도와줬는데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의 처치가 부적절했다 라면서 그 선생님을 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거를 굉장히 꺼려해요. 저도 솔직히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제가 손들고 나서겠습니다. 솔직히 말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관련 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되고 법 개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돼요. 항상 의사면 나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여주인공이 의사가 부럽다고 하면서 수술실에 공기가 있다고 수술실에 맞아요. 같이 가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요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외부인이 사실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사람이라거나 외부에서 뭐 참관을 왔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공식적으로 초대를 해서 보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뭐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지금 수술 안 합니다만 제가 수술방에 뭐 아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좀 안 되는 거죠. 뭐 오늘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이 의학 드라마라는 건 사실 판타지잖아요. 그냥 보면 재밌고 그냥 나중에 이제 복선을 위해서 깔아놓은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이 막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는데 이 선생님 이름이 로이킴이더라고요. 이게 뭐 딴 얘기인데 저는 사실 제가 이런 걸 하도 안 보다 보니까 진짜 로이킴인 줄 알았어요. 이거 처음에 진짜 로이킴인 줄 알아가지고 로이킴이 얼굴을 좀 고쳤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로이킴이 아니더라고.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로이킴 교수가 선생님 의사면허 있지 않냐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나요? 엄밀히 말하면 그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고 다 들어갈 수 있다면 뭐 저도 저희 가족들이 수술하거나 뭐 할 때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관계자만 들어가는 게 사실 맞다고 봐야죠. 하버드 의대 출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저는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있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의사들이 느끼기에 대우가 미국에 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고자 자처하지 않는 이상 그럴 리가 없습니다. 원장님도 보호자로서 병원에 가실 일이 있을 텐데 맞아요. 의사가 보호자일 경우에 진상이 그렇게 많다고. 이게 지금도 보면은 이 드라마 내용에서도 이 김병철 씨죠. 갑자기 제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서 누구였던 걸로. 서인호.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 수술 설명을 들으면서 뭐 실례지만 선생님 지금까지 간이식 수술 경험이 몇 회나 되시죠? 성공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의사가 보호자인 경우에
약간 이런 경우 있어요. 약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우 가끔 보는데 막 전화 와가지고 뭐 상태가 어떠냐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피곤해요. 피곤하고 이 사실 이게 알면 알수록 좀 겸손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사실 뭐 자기 분야 말고는 모르잖아요. 잘 모르게 될 텐데 또 아는 척하고 이러면 좀 피곤하죠. 그래서 이게 제일 사실 의사로서 제가 환자 볼 때 제일 그거 한 게 이 누가 부탁하고 이런 거 되게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또 똑같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와이프나 가족들이나 누구랑 같이 병원에 갈 일 있으면 저는 의사라는 걸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다 나오거나 아니면은 같이 아예 가지를 않아요. 그럼 장면에서 보면은 서인호 교수 뒤에 사람들이 많은데 네. 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건가요? 보통 예전에도 보면은 뭐 보통 그런 드라마 저도 옛날에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하얀 거탑이라고 있잖아요. 하얀 거탑 보면은 막 진짜 한 50명씩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사실 따라다닐 수가 없고 이 병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또 바쁜 공간이고 자기의 영역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막 우르르 다니지 못해요. 이게 이 바쁜 과들, 뭐 신경외과가 대표적으로 바쁜 과잖아요. 저희 과 같은 경우도 교수 한 명에 레지던트 한 명 따라다니면은 양반이고 심지어 이제 교수님이 와도 레지던트가 다 바빠서 기다리고 있고 병동에서 이제 간호사가 레지던트 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회진 돌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런 경우가 훨씬 많고 실제로 저렇게 막 우르르 따라다니고 이런 건 대부분 학생이에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학생들은 이제 실습 나왔을 때 보통 본과 3학년, 4학년 때 실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좀 따라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전공의 시험에 도전을 하는데 전공의 시험은 뭔가요? 이 전공의 시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가 가기 전에 시험을 봐요. 실제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 자체가 뭐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사실 이게 경쟁이 붙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뭐 한 명을 뽑는데 3명이 지원을 했다. 이러면은 시험 점수가 좀 중요해집니다. 왜냐면은 전공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점수를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거의 1대1로 맞춰요. 왜냐면 자기 떨어지면은 자기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박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서 실제로 내가 뭐 이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끝까지 할래요. 이래봤자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좀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와 같은 이 차정숙 씨처럼 뭔가 경쟁이 붙고 이런 상황에서는 잘 봐야 되는 거죠. 원장님 시험 보실 때도 그러면 시험이 별로 안 중요하셨나요? 별로 안 중요했어요. 별로 안 중요했고 제가 나온 병원, 자구 병원에서 이제 레지던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미 저는 뭐 합격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게 합격한 게 뭐 짬짬이로 합격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2명 지원했는데 2명밖에 없어서 합격이 된 거고요. 시험을 뭐 붙고 못 붙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걸 못 본다고 해서 뭐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20년 전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뭐 당락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합격자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합격이 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합격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나요? 합격자가 포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갈 데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를 막 지원해가지고 그 중에 내가 붙으면 하나만 가겠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고 한 군데만 딱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의학 판타지이기 때문에 차정숙 씨가 취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아시잖아요. 다들 싫어할 거라는 거. 이게 사실 뭐 민감한 얘기일 수 있죠. 이게 나이 든 사람이 사실 뭐 일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실제로 의과대학의 장수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있던 그 학번에도 뭐 저는 이제 재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현역으로 입학한 사람이 전체 1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가 50명이 정원이었는데 보면은 이 현역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5명 미만. 그다음에 재수한 친구들이 한 반. 삼수한 사람이 한 10몇 명. 그다음에 이상이 4수, 5수, 6수, 7수, 8수 막 이랬기 때문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저랑 10살 차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라면 모르겠지만 정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20대 중반 후반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한 40대가 온다 이러면은 좀 곤란할 만하죠. 그리고 이제 좋아하지 않는 거는 솔직히 사실은 사실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런 경향은 있어요. 경향은 좀 있고, 그게 뭐 전부 그렇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도 뭐 굉장히 나이 많은 동기가 뭐 인기과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을 차지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보통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튼 뭐 이런 가정의학과라든지 좀 비교적 편한 과를 많이 하죠. 뭐 응급의학과라든지, 응급의학과 이러면 되게 힘들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들으면 또 굉장히 또 분노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안 힘들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힘든데, 어쨌든 이게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왜냐면 24시간 근무하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더 많은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환자 좀 덜 보는 과, 좀 너무 안 힘든 과, 저 같은 신경외과는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보면은 이 차정숙 씨가 20년 만에 갑자기 전공의에 도전하잖아요. 네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 안 하죠. 가능 안 하고, 결국은 뭐 다 뭔가 목적이 있어야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공의를 한다는 거는 결국 전문의가 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고, 전문의가 된다는 거는 전문의로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차정숙 씨가 46이라고 그랬나요? 전문의 따면 50이잖아요? 또 펠로우 몇 년 하고 이러면은 더 걸리고, 그러면은 정년까지 한 10년도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렵고, 보통 이런 케이스라면 그냥 의원이나 이런 데 취직해가지고 일하면서 배우는 게 일반인으로서 훨씬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 닥터 차정숙 이 리뷰 같이 해봤는데요. 저도 이게 보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리뷰하면서도 저도 즐겁게 같이 봐봤던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내용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즘 정수리에 머리가 자꾸 빠져서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알잖아 부작용. 제가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잔자. 이거는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